3월 22일 날 미국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AGD 1222라고 하는 코드네임을 가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상을 미국 페루 칠레의 88개 병원에서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위약대조, 다기관 연구, 그러니까 전형적인 3상 연구를 했습니다. 이 미국 FDA에서 엄격하게 3상 연구의 그 프로토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FDA 허가를 못 받아서 그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 백신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 미국 페루 칠레 3상 결과 141명의 유증상,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18세 이상 32,449명이 이제 포함이 됐고, 백신군과 위약군, 생리식염수를 이제 위약으로 투여를 했는데 2대1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백신은 4주 간격으로 2회 근육 주사를 했고요. 또 인구 구성은 백인 79%, 히스패닉 22%, 흑인 8%, 이런 식으로 아시아계는 4%, 골고루 민족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20%가 접종 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됐고, 또 60%에서 기저질환을 당뇨, 비만, 심장병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논란이 있었던 것이 이제 고령자가 너무 적었다, 비율이 적었다. 그래서 고령자에서 효능을 과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유증상 코로나19 예방 효능은 79%, 중증 질환과 병원 입원 예방은 100% 예방 효과. 또 여러 민족과 연령군에서 일정하게 효능이 있었는데 65세 이상군에서도 백신 효능은 80%로 나왔다. 초기에 뭐 저용량 그리고 표준 용량, 또 표준 용량 이랬을 때 이제 효능이 저용량 표준 용량이 뭐 예방 효능이 90%, 표준 용량이 62%, 평균에서 70%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때보다는 효능이 높게 나온 거죠.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뭐 큰 문제는 없었다. 자료 안전성 모니터 위원회에서 백신 안전성에 관련된 신원을 발견하지 못했고, 특히나 혈전 생성과 뇌정맥 혈전 위험의 증가를 발견하지 못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 FDA에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마 4월에 이제 그 신청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론 보도 자료고,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담은 논문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고,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언론 보도 자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단편적입니다. 이거 디테일은 알 수가 없는데, 이 발표하고 다음 날 문제는 3월 23일 날 자료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 소위 DSMB라고 그러죠. 우리가 백신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연구자와 독립되게 스폰서, 이제 이 임상을 하는 백신 회사를 우리가 스폰서라고 하는데, 스폰서나 이제 연구자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자료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가 이 과정을 살피고 안전성이나 효능에 대한 자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스폰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언론 보도 자료가 나오고 다음날 DSMB에서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닥터 안토니 파우치가 이제 소장인 NIAID하고 바르다, 이 보건복지부의 이제 연구개발위원회죠. 그러니까 연구비를 지원을 해줬으니까 아마 여기에도 그 관리감독이 책임이 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에다가 이 DSMB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DSMB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언론 보도로 발표한 그 효능은 outdated information,
좀 오래된 옛날 정보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효능 자료에 대해서 불완전한 자료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 이런 서한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건 상당히 의외의 상황이죠. 저도 임상시험을 많이 해보지만 DSMB가 이렇게 스폰서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별도로 이렇게 보낼 정도면 뭔가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FDA나 CDC에서는 이 임상 3상 결과의 언론 보도 자료에 대한 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도 나온 것은 어쨌든 이 DSMB 자료안전성위원회에서는 실제 계산해 보니까 79% 효능이 아니라 69%에서 74% 사이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안토니 파우치가 또 이제 우려를 했어요. 이 백신 분명히 좋은 백신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잘못된 unforced error, 실수는 오히려 의구심만 키운다. 우려가 된다. 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우려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사실 이 언론 보도로 발표한 그 효능 자료는 2월 17일까지 이제 수집된 환자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효능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1차 분석 자료를 전체를 발표하겠다, 공유하겠다. DSMB와 논의해서 효능 자료를 업데이트하겠다, 최신 자료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나라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의 주 종인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부터 뭐 임상 3상에서 행단성 촉수염 환자 발생을 미국 FDA에 보고를 안 했다든지, 또 실수로 반용량을 포함시켜서 임상시험을 했는데 90% 예방 효능이 좋았다든지,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적게 포함돼서 이제 충분히 백신 효능을 65세 이상에서 평가하기 어렵게 했다든지, 또 접종을 4주 간격이 아니라 8주, 12주 간격으로면 효능이 올라가는 황금 비율을 찾았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여튼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주 신뢰가 가는 일들이 아니고 이 논란거리를 계속 제공했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이런 자꾸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백신 임상시험을 깔끔하게, 투명하게, 완결성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 벌어지는 일을 이제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냉철하게 이제 들여다보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백신이라는 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효능도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거는 실제 뭐 효과가 있고 뭐 환자, 중증 환자, 사망자 줄이는 효과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유럽에서 이 뇌정맥동 혈전이라든지 혈소판 감소증,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 DRC와 같은 것들이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좀 명쾌하고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논란거리가 생기는 것은 결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주력 백신 접종 제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안 되도록 좀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